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일체 2가지 유형을 공부했죠. 오늘은 일체 6가지 유형과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첫 시간에는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둘째 시간에는 5가지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체가 12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일체는 6가지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6가지 유형의 인식 과정을 여기다가 적어놨잖아요. 여기 시각적 인식 과정, 청각적 인식 과정, 후각적 인식 과정, 미각적 인식 과정, 촉각적 인식 과정, 정신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유형이 일체의 유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6가지 유형의 일체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세존이 말했어요. 없어요. 6가지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의 유형은 6가지로 구분됩니다. 전 시간에는 일체의 유형을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 2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 시간에는 6가지로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가지로.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2가지로. 일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12형기를 설명하는 이제 토대가 돼요. 6가지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체라는 것 받아들였죠. 그래서 일체의 유형은 6가지로 구분된다는 것도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6가지 유형의 일체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각적으로 인식된 것. 이게 시각적 일체예요. 청각적으로 인식된 것. 이게 청각적 일체랍니다. 후각적으로 인식된 것. 이게 후각적 일체예요. 미각적으로 인식된 것. 이게 미각적 일체입니다. 촉각적으로 인식된 것. 이게 촉각적 일체예요. 정신적으로 인식된 것. 이게 정신적 일체예요. 우리가 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이 6가지 유형 속에 다 포함돼요. 여기에서 벗어난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6가지 유형의 일체 가운데 시각적 유형의 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나머지 유형의 일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시각적 유형의 일체는 어떻게 생겨난 무엇일까요? 내가 2가지를 물었어요. 어떻게 생겨난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생겨난 거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각적 유형의 일체는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안과 색과 안식을 시각적 유형의 일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안과 색과 안식, 이런 말은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다면 지금도 정글 속을 헤매는 거예요. 안이라는 것은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그렇게 못 받아들이더라고. 눈이 있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것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것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것도 보는 눈이 그때마다 생겨난다고. 눈이라는 것은 행위를 조건으로 발생했다가 소멸했다가 하는 것이지 눈이라고는 고정적인 실체의 존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눈이라는 고정적인 실체의 존재가 있는데 왜 눈이 나빠지고 왜 눈을 다치고 왜 눈이 없어지고 그래? 그건 왜 그래요? 눈은 시각하는 기능, 시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시각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시각하여 식별하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한다. 시각하는 행위는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번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의 결과로 그때마다 눈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는 실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인 눈만 있지, 경험적인 색만 있고, 경험적인 안식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안과 색과 안식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시각적 유형의 일체라고 한다. 시각적 유형의 일체는 어떻게 생겨난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자, 안과 색과 안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안과 색은 안식을 조건으로 생겨나요. 안과 색 이렇게 한 쌍으로 묶여져 있는 법입니다. 안과 색은 한 쌍의 법이라고 세존이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한 쌍을 이루냐면 시각하는 행위가 있으면 시각되는 행위가 있어요. 시각되는 행위가 있으면 시각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것이 한 쌍이 됐을 때만 시각적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색은 안식을 조건으로 생겨나요. 그리고 안식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안과 색이 안식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안식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안과 색과 안식은 조건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사과 하나가 여기 있다면 시각하는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때 사과를 시각하는 눈이 생겨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눈이 본래 있어갖고 사과를 본다고 생각해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천지개벽이라고 그래. 사과를 시각하면 사과를 시각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사과는 시각되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각한다. 사과가 시각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할 때. 이런 인식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사과를 시각하여 식별하는 안식이 생겨나요. 그러면 사과 자리에 포도가 오고 사과 자리에 밤이 온다고 하면 밤을 시각하는 눈, 그 다음에 밤이 시각되는 그 행위, 그 다음에 그것을 식별하는 안식이 계속 조건적으로 생겨나겠죠.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조건적으로 생겨난 안과 색과 안식이 계속해서 시각적 유형의 이체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시각적 유형의 일체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시각적 일체라는 것은 안과 색과 안식입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무엇이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 무엇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일체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과 색과 안식은 조건적으로 생겨난다. 또는 안과 색과 안식은 상호관계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두 대답을 합하면 이런 뜻이죠. 조건적으로 생겨난 안과 색과 안식이 시각적 인식을 구성하고 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하여 식별하는 행위가 생겨납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이 머릿속에서 생겨나요. 인식 속에서. 그리고 시각하여 식별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되는 행위가 생겨납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러한 안과 색 안식의 조건 발생은 조건 결합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조건 결합을 촉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촉. 촉은 접촉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접촉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촉 또는 시각 접촉이라고 그래요. 시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체는 전부 시각 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시각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각 영역에서 일어난 일체는 실체적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들이 일어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접촉, 즉 조건 결합이 그 근거겠지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시각적 유형의 일체는 안과 색과 안식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지요. 어떻게 생겨납니까? 시각적 조건 결합인 시각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요. 세존이 우리에게 설명한 개념 중에서 이 시각 접촉이 엄청 중요해요. 이 접촉이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접촉을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말했냐면 조건 결합이다 이렇게 풀어서 말했어요. 접촉한다. 세존이 제자들에게 접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성냥 없을 때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두 개의 막대기를 막 비비잖아요. 막 마찰을 하면은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두 개의 부신 막대기를 가지고
비벼서 마찰해서 불꽃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어요. 조건, 결합, 접촉, 이 개념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봐요. 이 접촉에 의해서 안과 색과 안식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조건 발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연기의 원리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일체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죠. 이 시간에는 일체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내지 정신적으로 이식된 그 일체가 바로 6가지 유형의 일체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각적으로 이식된 일체는 무엇입니까? 안과 색과 안식입니다. 청각적으로 이식된 일체는 무엇입니까? 이와 성과 이식입니다. 후각적으로 이식된 일체는 비와 향과 비식입니다. 미각적으로 이식된 일체는 설과 미와 설식입니다. 촉각적으로 이식된 일체는 신과 촉과 신식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식된 일체는 의와 법과 의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보세요. 육내입처를 안이비설신이라고 합니다. 육외입처를 색성의 미처법이라고 합니다. 육식신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지요. 이들을 모두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18개라고 합니다. 18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는 18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세존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존은 일체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이식에 필요한 요소 18가지로 구분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2500여 년 전에 이 존재를 구성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 전 사람들은 구성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개념으로 존재를 설명했을까요? 실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2500년 전에 이 구성의 개념이 나왔는지 참 경이로울 뿐입니다. 이 구성적인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경험이에요. 말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이 세계는 구성적인 것이다. 이 세계의 일체는 구성적인 것이다. 이 말은 이 세계의 일체는 한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구성되는 경험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육식은 각각 어디에서 생겨나죠? 안식은 안에서 생겨나요. 이식은 이에서 생겨나겠죠? 비식은 비에서, 설식은 설에서, 신식은 실에서, 의식은 의에서 생겨나요. 이것도 세존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 장작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지푸라기가 타면 지불이라고 하듯이 안에서 타는 불이 안식이에요. 이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죽음이에요. 육식신은 안이비설신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세존은 개인의 구체적인 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식이 있는 이 몸. 이 말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식이 있는 이 몸. 세존께서는 이 물질의 덩어리로 된 이 몸에서 무엇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6가지 인식기관에서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식이 있다. 여기서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육식신을 유내입처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18개는 뭘로 줄어들어요? 여기 있는 안식을 안 속에다 다 집어넣어요. 이식을 이에다 집어넣고 비식을 비에다가 설식을 설에다가 그 다음에 신식을 신에다가 의식을 의에다가 집어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식이 있는 인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만 남아요? 18개가 사라지고 12입처가 남겠죠. 그죠? 세존이 이렇게 용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했어요. 18개에서 12입처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겠죠? 18개에 있던 안식 내지 의식을 전부 그것이 일어나는 안이비설신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안 하면 그 안식이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12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12표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과 색은 한 쌍입니다. 이와 성 한 쌍이에요. 비와 향 한 쌍이죠. 설과 미 한 쌍이죠. 신과 촉 한 쌍이죠. 의와 법 한 쌍입니다. 그럼 전체 12표는 몇 쌍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까? 6쌍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이 6쌍을 뭐라고 그래요? 육처라고 해요. 18개,
12입처, 6처 이런 개념을 쓸 때 그 속에 그 숨겨진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안과 색은 시각적 기능을 하는 한 쌍이죠. 내지 의와 법은 정신적 기능을 하는 한 쌍입니다. 한 쌍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것들이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자주 말했던 게 조건 결합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안과 색은 기능적으로 구별된 것이지 실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기능적 구분과 실체적 분리를 이해하라고. 안과 색처럼 이와 성도 그러하고 비와 향도 그러하고 설과 미도 그러하고 신과 촉도 그러하고 의와 법도 그러합니다. 이 6쌍의 인식 과정을 육처라고 요약합니다. 이제 12연기에 육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걸 다 설명했어요. 육처라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안입이 설시를 말하면 거기에 색성의 위촉법이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일체를 18가지 유형으로 구별하면 일체는 18개로 나타납니다. 일체를 12가지 유형으로 구별하면 일체는 12입처로 나타나지요. 일체를 6가지 유형으로 구별하면 일체는 6처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18개, 12입처, 6처 이런 용어들은 무엇을 설명하는 용어냐면 인식과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것들이다. 이걸 설명하는 용어예요.